토끼전, 수궁 군대의 육지 침략 이야기. 토끼전 계열 작품 중 수궁의 군대가 육지로 쳐들어오는 독특한 서사 구조를 지닌 대표적인 판본은 1901년과 1912년에 간행된 활자본인 신축본 토끼전입니다. 신축본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용왕의 병환과 별주부의 육지행, 그리고 토끼를 유인하여 용궁으로 데려오는 과정까지는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나 토끼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용왕을 속이고 무사히 육지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는 여타 판본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본 토끼전의 상세 줄거리. 육지에 발을 내디딘 토끼는 자신을 따라온 별주부를 향해 내 뱃속에 간이 있다면 어찌 내놓고 다닐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웃고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빈손으로 수궁에 돌아간 별주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용왕은 처음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탄식하지만 곧이어 극도의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을 고치지 못한 절망을 넘어 일개 미물인 토끼에게 제국의 군주가 농락당했다는 권위의 훼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용왕은 이를 수중 세계에 대한 육지 세계의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여 토끼를 잡고 지상의 짐승들을 징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용왕은 수궁의 장수들을 총소집하여 수군 부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기, 잉어, 조기, 가오리 등 수중의 물고기들이 각기직함을 부여받아 장수로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관료 사회의 위계 질서를 우화적으로 투영한 것입니다. 특히 선봉장으로는 육지 지형에 익숙한 별주부가 임명되어 침공을 이끕니다. 수군 군대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육지의 해안가에 상륙합니다. 갑작스러운 바다 생물들의 대규모 침공에 육지의 짐승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호랑이와 곰 등 지상의 강자들도 처음 보는 수중장수들의 기괴한 모습과 압도적인 위세에 눌려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수군 군대는 해안가를 점령하고 토끼를 내놓으라며 육지 생태계를 압박하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토끼입니다. 수궁의 지리적 특성과 물고기 장수들의 생리적 약점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온 토끼는 공포에 질린 육지 동물들을 선동하여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토끼는 물고기들이 육지의 햇볕 아래에서는 비늘이 마르고 기력이 쇠하며 물에서 멀어질수록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사실을 간파하였습니다. 토끼는 육지의 짐승들에게 정면 대결 대신 유인책을 쓸 것을 제안합니다. 수군 군대를 내륙 깊숙이 유인한 뒤 퇴로를 차단하고 햇볕이 가장 강한 정오를 기다려 총공격을 감행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토끼의 지휘 아래 육지의 동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결국 물 밖에서의 한계에 직면한 수군 군대는 비참하게 패배하여 바다로 퇴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끼는 단순히 자기 목숨을 구걸하던 약자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적 지략가로 거듭납니다. 작품의 문학적, 사회적 의의. 신축본 토끼전의 육지정벌서사는 한국 고전 문학이 중세적 한계를 벗어나 근대적 자각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왕이 군사를 이끌고 육지를 침공하는 설정은 당시 조선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무능하게 대응하던 봉건적 권력에 대한 우회적 비판입니다. 용왕은 개인의 욕망 때문에 토끼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국가 무력을 동원하여 육지를 침범합니다. 수군 군대가 육지의 기후와 지형을 극복 못하여 패배하는 모습은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어전에서 대책 없이 다투기만 하던 수궁 대신들이 실제 전장에서도 무능함을 드러내는 모습은 당시 부패하고 무능했던 관료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신축본 토끼전에서 토끼의 입체적 성격 변화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라에게 속아 부귀영화를 꿈꾸던 어리석은 모습이었으나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육지로 돌아온 뒤에는 지배층의 허구성을 완전히 간파한 성숙한 주체가 됩니다. 그는 용왕으로부터 단순히 도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공격해오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서민 의식의 최후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조선 후기 밀란과 의병활동 등을 통해 성장한 민중의 자각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본에는 별주부가 육지 침공을 망설이는 수국 신하들을 꾸짖는 과정에서 서양의 역사적 인물인 나폴레옹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는 다른 고전 소설에서 볼 수 없던 파격적인 요소로서 당시 조선인들의 인식 지평이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수군과 육지 간의 대규모 전쟁 서사 역시
근대적 지식의 유입과 당대의 국제 질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고전의 생명력과 토끼전의 가치. 수궁의 육지 침공 서사를 담은 신축본 토끼전은 토끼라는 약자가 기지를 발휘해 살아남는 개인적 구원의 서사에 머물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공동체를 수호하고 승리하는 집단적 저항의 서사로 승화시켰습니다. 육지 정벌의 실패는 부당한 권력과 물리적 강압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지혜와 연대를 보여주며 당시 주권을 침탈당하고 봉건적 압제에 시달리던 조선 민중들에게 문학적 위안을 넘어선 실천적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토끼전의 육지 정벌 서사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권력의 탐욕과 무능이 빚어내는 비극은 시대를 막론하고 반복되며 이를 감시하고 저항하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주체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신축본 토끼전은 120여 년 전의 허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의 모순을 비추고 있는 살아있는 풍자이자 지혜로운 승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원한 고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제발요.